제가 기왕에 설명은 다 드렸지만 먼저 양도하는 조합을 입증해 비과세 또는 과세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양도하는 조합을 입증해 비과세는 첫 번째가 뭐예요?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권을 충족했고, 이 부분이죠. 조합은 입주권인데 비과세권을 충족했고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두 번째, 조합은 입주권인데 비과세를 충족했는데 만약에 다른 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래? 분양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이후 거예요. 없는 걸로 한정해서 3년 내에 양도한 비과세 해줄게라는 얘기죠. 하지만 모두가 다 비과세냐? 그렇진 않다. 혹시라도 조합 입주권이 양도 실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고가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과세 요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미흡하는 미충족이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쩔 거냐?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집이 만약에 기왕에 2년 이상 3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표 2에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2년 이상 거주를 안 한 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표 1에 최대 30%짜리 장특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알아볼 것이 뭐냐면, 관리처분계의 인가일 현재 조합은 입주권이 변화가 됐지만 관리처분 인가일에 집이 두 채 있으면 어쩔래? 그죠? 이게 관리처분 인가일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 두 채가 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럼 먼저 판 놈 무조건 과세겠죠. 근데 나중에 판 놈이 혹여라도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권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집이 두 채일지라도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세법에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일당 빠른 현재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이라고만 표현했지 두 개 이상은 안 된단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있었다. 하나를 만약에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있었는데 B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할 현재 A라는 주택과 B라는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그죠? 3년을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조합 입주권 팔기 전에 A주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A주택은 156조 2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럼 과세를 무조건 당하겠죠. 그러면 자, B라는 조합입주권을 팔 때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록 두 채지만 조합입주권 양도일 현재는 집이 이 조합입주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이미 비과세권 충족을 했잖아요.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비과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1번, 2번, 3번 또는 1번, 2번, 4번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해준다. 그러나 12억일 초과한다면 고가에 걸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한번 읽고서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 규정을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왜 당초에는 무주택인 경우만 비과세 줬었어요. 근데 대법에서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고 있지 않느냐? 그럼 150의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이유 때문에 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3년 내에 파는 비과세 해줘라 라고 국가가 폐소하는 바람에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자,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관리청에 비록 2주택일지라도 조합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주택 있는 경우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비록 두 채일지라도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에서 얘기해서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두 채를 보유한 경우일지라도 양도하는 조합입주가 해당되는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아직 인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입니다. 항상 관리처분과 철거일 중 현재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한 것만 말하냐, 154 1항 단서에 따라서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그 양도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 따짐이 없이 비과세 주고 있잖느냐. 예,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 어쩔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해줘라. 2년 보유, 2년 거주를 안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팔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다면 관리처분과 철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이라고 한다면 조합입주권 비과세 줘라. 예,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연체이자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그 제때에 납부를 안 했어요. 연체이자를 납부를 해요. 그 두 가지 그때 쟁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입찰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요. 채권을 매각한다면 매각에 따른 매각 차손 금액을 공제해 주라. 두 번째, 분양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 안 함으로써 납부한 연체이자 상당을 공제해 주라. 대법에서는요, 다 해주라고 국가 패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했죠. 매각 차손에 대해서, 채권 매각 차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할인율에 해당되는 만큼은 뭐 해줘라? 공제를 해줘라. 그러나 연체이자는 못 해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시에 인가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기준으로 보유 거주가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1년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요양,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과세 해준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노 하겠죠. 뭐라고 그래요? 심판원 가서 까먹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 불안하니까. 예, 근데 심판원 가면 질까요, 이길까요? 대법원 판례를 부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질 겁니다. 근데 감사에 지적하겠죠. 아니, 국세청장이나 기재부 장관이 해석은 없지 않느냐.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건 말건 과세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다가 제가 모든 거 있죠. 예, 나이가 25 아들이 있는데 망자가 있다. 배우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가 만주에서, 이렇게 한일 합방되고 해방되기 전에 만주에서 혼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나 호적에 부부관계가 없어요. 법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사실혼 관계는 있어요. 근데 사실혼도 본인이 생산한 애가 아니에요. 그것도 업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상당히 잘 살았거든요. 대문에다가 애를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키운 거예요. 그 애를 키운 거죠. 그래서 난 농담으로 그래서 설마 만주에서 혼인했으면 혼인했던 청첩장이 있을까요? 나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벌써 청첩장을 가져오더라고요. 네. 청첩장을 가로로 쓴 거 있잖아요. 이게 세로로 쓴 거. 우에서 좌로. 편지 제체면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쓴 거 있잖아요. 그 청첩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 사모관대 쓰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의서에 썼어요. 상수 결의서에. 법률은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혼인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 사실은 관계고 이 애는 업동인데 이걸 호적에, 남편 호적에 올렸더라 라고 한다면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하겠다 라고 써버렸어요. 감사에 아무 말은 안 터이다. 예. 그거 만약에 불복해도 결국은 져요. 그죠? 납세자가 이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그거 많이 추징하죠. 요즘 다가구 주택 옛날에 많이 추징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농지를 2필지를 팔았어요. 근데 산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사실은 같이 한꺼번에 팔았어. 그런데 조특법 69조에 따른 자격문제 감면 규정이 1과세액이 아니라 1억 한도예요. 5개 과세액이 2억 한도예요. 그러면 올해 2필지를 왕창 팔면은 세금이 3억이 나와요.
그러면 1억밖에 공제가 안 돼. 감면이 안 돼요. 2억 세금 내야 돼. 이게 계획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거죠. A 필지는 올해 판골을 하고 B 필지는 내년에 판골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A 필지 팔면서 1억 감면 받죠. B 필지 팔면 또 1억 감면 받죠. 2억 감면 받죠. 1억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게 실질은 하나로 연속된 거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실질 관계이기 때문에 통째로 한꺼번에 판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요? 매수자를 바꿔야 돼요. 매수자를. A 필지는 갑돌이한테, B 필지는 울돌이한테 이렇게 파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많이 추징들 하고 있더구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징이 뭐예요? A라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B와 C가 있어요. 근데 장기 임대주택인 주택은 중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150원 20항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B는 거주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새로운 주택이에요.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인 150원 20항 규정과 B와 C가 일시적 2주택 150원 1항 규정을 중첩 적용하냐 못 하냐 할 수 있죠. 그러면 C를 현행 규정, C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B를 팔면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놈의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12억 초과 상당분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중과 추징했죠. 중과로. 세법 어디에도 해석으로 150억 1항과 150억 20항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과를 했어요, 계속.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중과를 안 했어요. 이게 자꾸 이게 민원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3주택 일지라도 비과세 대상에 들어간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이지만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 9일 날 절에 시행령을 개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과 대상 일지라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중과하지 말라고 했을 뿐더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과할 이유가 없어요. 예, 조정 대상은 대한민국 4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비록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했더라도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대법원 판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7, 8에 쓴 내용이죠. 지금까지 잠깐 설명드린 내용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이에요. 이제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예요. 뒤집힌 거예요. 예, 어쩔래라는 얘기죠. 뭐 수없이 많이 설명했지만요. 그냥 이 표를 본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시죠. 쪽수로는 99쪽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때로 3년 내에 팔아라. 아까 칠판상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왜 이래? 여기 부분이네요. 종전주택을 이점 A점에 취득을 했고 B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했어요. 승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판다면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뭐를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뭐죠? 조합원 종주에서 취득부터 거주입주권 취득해야 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155조 1항이 그랬죠. A라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 B주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A를 취득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주택을 가진 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조합원을 취득한 경우만 적용해 줄게 라는 얘기죠. 1년 이내에 사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154 1항 단서에 따른 1호, 2호, 3호입니다. 예, 건설 임대주택, 공공 매입 임대를 임차하여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거주한 주택으로 한다면
해당 주택은 1년 이내에 1년을 경과해서 취득할 이유를 제공 안 하겠다. 그죠? 두 번째, 해당 주택이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공입서 수용 협의 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1년 이상 경과해서 취득 조건을 적용 안 할게. 세 번째,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조합원 취득한 것을 적용 안 하겠다. 예,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방지 대책위원회부터 만약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학폭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1년을 경과에 취득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 종주택을 요 취득한 때도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매각, 경매, 공매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3년을 경과해서 팔아도 비과세 줄게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예, 이런 경우를 한다면 요 조합을 취득한 때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이 지나가야 돼요? 몇 년? 1년 이상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요 날까지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근데 매각, 공매, 경매라고 한다면 3년이 넘어도 좋다. 그러나 3년이 되는 날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과세권 충족한 경우만 적용해 줄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그린 내용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부분이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요것이 문제예요. 22년 1월 1일 이후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사업. 만약에 22년 1월 1일 전에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닙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것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냥 그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 하나 플러스 알파 한다면 직장조합, 지역조합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건 안 들어옵니다. 세법에서 딱 6가지만 열거를 했어요. 그나마도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은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적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18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아마 대부분이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요 보통 10년 걸려요. 관리 처분이 낮다더라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는 거의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은 재개발, 재건축, 2018년 2월 9일 이후는 소규모 재건축, 2022년 1월 1일은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 요 날짜와 요 날짜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 요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요. 개정은 보통 시행령을 언제 개정합니까? 보통 2월 달에 개정을 해요. 18년 2월 9일. 근데 간혹 중간 5월 달 뭐 12월 달 이렇게 개정할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국무회에서 의결해 버리니까 그때 의결이니까 갑자기 바꾸니까 그때만 날짜가 좀 틀릴 뿐이지 대부분이 2월 달이다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 아까 칠판에 설명했던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을 매각 의뢰했거나 경매, 공매가 아닌 경우인데 3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쩔래? 뭐 기회를 2번 더 줄게 이 말이에요. 2번 더 줄게. 예. 그러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종전주택을 선취득하고 조합은 후취득해야 돼요.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입권 선취득, 주택 후취득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뭐란 뜻이에요? 실수요자라는 개념입니다. 실수요자. 그의 소위 말은 부득이한 사유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 후에 조합원의 취득 조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란 얘기죠. 그게 뭐예요? 아까 그거 있죠? 그거 있죠? 건설 임대주택 수용 협의 매수되는 경우 취약, 질병, 근무상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경과 안 해도 관계없다. 학폭 때문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경과 안 해도 좋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한 1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주택을 선취득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을 한정하지만 2020년 2월 14일 이전 취득 조합원 부채권 이것이 원래 1년 이상이라는 이 규정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156조의 이 제3항은
기존 주택이 있는 자가 1년 이상 경과 후 조합을 입주권을 취득해라. 그 규정을 최초 신설할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3년을 경과 후에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경과 후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2월 15일 날 개정을 한 거예요. 안 된다.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경과 후에 조합을 취득한 것만 인정해 줄게 라고 2020년 2월 15일 날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경과를 안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재산제세는요,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본법이나 시행령에는 쭉 써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부칙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나지예요. 예, 그것이 또 농지예요. 근데 제촌자격을 안 했어요. 무주택 1세대 나지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비산원 토지죠. 그러나 201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것은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어요. 부칙에. 예, 거기에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법을 읽을 때 그냥 그것만 기동령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뭘 봐라? 부칙을 꼭 읽어봐야 돼요. 부칙을. 예. 그래서 2022년 2월 15일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1년 이상 경과 후 조합을 취득해라. 그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 2022년 2월 14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제는요, 너무 본법은 작은데 너무 시행령 너무 많이 유임을 해놨어요.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그걸 끝이에요. 예, 즉각 시행을 해버리니까 너무 많은 날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힘드시죠? 어떤 사람이 내 책자에다가 날짜를 쭉 써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있다. 예.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어느 상황이에요? 어느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이나 이집트 문명이 다 기원전 이야기죠. 우리는 고조선 앞인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울 때 세계사와 국사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게 같이 강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물론 교과서에 있어요. 연대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럽대다. 양도소득세 관한 날짜를 쭉 써갖고 그 날짜가 무슨 날이냐. 그걸 좀 써보자. 제가 해봤거든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소실험망 때 449년에 불교가 들어왔죠. 그죠? 그때 유럽은 뭐였을까요? 그때 동남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나라 고조선 되기 전에 태어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조합일주권 취득 3년의 경과에 주택 양도한다면 아래 도표 1번부터 4번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형한다. 실무상으로 최대 4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쭉 가시면 이 표가 나올 거예요. 이거 보시죠. 쪽수로는 105쪽입니다. 종전주택을 요 점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시의 인가가 이때 났고 사업시 인가 난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기 인가가 이날이니까 요 전까지는 부동산 구간이잖아요. 요것과 요것은 별개입니다. 그냥 수평선상에 같이 표현했을 뿐이죠.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 이상이 돼야 돼요?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물론 예외는 논외로 하고요. 예외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건 뭐예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왜 무슨 때문에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뭐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경비주택. 그러나 22년 1월부터는 과도주택, 그다음에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만 해당돼요. 그렇죠? 2018년 2월 9일 이후는 소규모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원래는 이날로 취득한 때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양도할 때까지가 3년 내에 이걸 팔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주택 비과세액을 충족하고 완성일 전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완성일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이내에 양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완성부터 3년 내에 이사를 가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아까 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156조 2 사망 사항을 읽으려면요, 진짜 복잡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게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고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전, 전, 이후, 후 분명히 달라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85년 1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의 경우를 봅시다.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 시기는 85년 1월 1일이다. 그 말에 틀려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85년 1월 1일이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이전 그랬으니까 포함이 돼서 앞으로죠. 그럼 원론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돼요? 85년 1월 1일 전 또는 84년 12월 30일 이전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내가 있고 내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테니스 코트 또는 배구장이라고 합시다. 이게 라인이에요. 여기에 공이 떨어졌어요. 이게 세이브 아웃이요. 세이브 아웃이에요? 세이브죠. 세이브죠. 그러면 그 관련 규정에 뭐라고 썼을까요? 상대편 지면의 라인 이내에 닿는 것은 세이브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내. 만약에 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아웃이죠. 왜? 이 선이 포함이 안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후라면 포함해서 뒤로, 후라면 포함 않고 뒤로죠. 그죠? 네, 초일 불사님이 그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는요. 자, 소득세법 94조 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에 써놓은 거예요. 토지와, 죄송해요. 토지와 건물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세법에 토지와 건물이라고 공집합을 써버렸다고 한다면 토지이면서 건물인 거, 요것만 과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토지 없는 건물 과세 못한다. 건물은 토지 과세 못한다. 이 규정이 돼버려요. 왜? 와, 과, 밑을 써버리면. 와가는 접속소사지만 미는 접속부사죠. 이렇게 접속부사니까 한타씩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세법이 뭐라고 써였어요? 토지, 건물 있건 없건 다 과세하잖아요. 왜? 세법이 뭐라고 썼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이것은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그죠? 네. 그래서 세법 읽으실 때 와, 관지, 또는인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말장난에 걸리게 돼요. 문제가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90년도까지인가 이게 말장난에 걸려서 국가가 폐쇄했어요. 뭐냐면 사위가 집이 있는데 장모님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아니 동일 세대지 않느냐. 장모님하고 사위니까 집이 두 채니까 비과세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 갔어요. 대법 갔어요. 국가가 승소했을까요? 패소했을까요? 국가가 패소했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사위와 장인 장모, 며느리와 시부모님이 직계 존비속 관계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가족의 범위에 1세대 가족의 범위에 본인,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라고 돼 있어요. 자, 본인인 양도자와 장인 장모 또는 양도자와 시부모님이 직계 존비속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패소했어요. 아니 세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뭘 바꿨어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죠? 그러면
내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랑하고는 직계 존비속이 없지만 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세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 문제예요. 토지나 건물인데 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거기에 냉난방 장치 있고 승강기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이건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양도세 과세면 안 된다라고 질문을 하더이다. 과연 그 사람 말이 맞을까요? 틀린 말일까요?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예요. 근데 저반시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반시설이. 여기는 건물이 있고요. 이거 양도세 과세 대상이냐는 얘기예요. 저반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건물이 있는데 석축을 쌌어요. 예, 석축과 함께 팔았어요. 석축 쌌는데 토목공사업에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기타 필요 공제가 되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라. 회계 처리를 해도 냉난방,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는 다 기계기구 장치로 다 회계 처리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양도세를 과세하냐. 뭐라고 써놨어요? 95 1항 1호 건물 속에 가로 열고 시설물, 부속물을 포함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에요. 그다음 토지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부속된 시설물 또는 지하에 매설된 지하 매설을 포함한다. 매장분 포함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인 거죠. 그러면 기타 필요 공제해줘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읽으실 때 또는 그 다음에 이하 같다. 이하 2항에서 갔다, 이하 2조에서 갔다, 이하 2호에서 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상황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는이라는 말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는 때문에 그러면 A 또는 B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A 또는 B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말한다면 A 혼자 독립할 수 있어요. B 혼자도 독립할 수 있어요. A, B가 함께 독립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는은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요. 와가 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상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는이 요것이 아까 말한 3번째 거, 요것이 4번째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관련 시행령 사항을 읽어보면요. 그 말이 그 말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도표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뱃속 편해요. 자, 다음에요. 5번째, 6번째로 할게요. 이거 잠깐 봐봅시다. 이거 뭐 서식이냐 그러는데요. 제가 86년도에 인천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오신, 지금 세무사하고 계세요. 그분은 오시자마자 부임해갖고 과장으로 오시자마자 저한테 지시를 왔대. 내가 그때 내무 가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8급대에 있었어요. 한영, 부가세 사무처력인상에 있는 모든 서식을 폴더에 넣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나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부가세 업무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 과장님은. 그래서 근 한 달 동안을 그 서식지만 열심히 봅디다. 난 물어봤어요. 아니, 과장님 왜 그래요? 그랬더만은, 모든 세법을 취약해서 도표로 만든 게 서식집이다. 예, 서식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업무를 헤쳐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가 이세 특례 적용을 신고서 이 조합원 입주권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6가지가 있다. 분리한다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재개발 재건축, 2018년 2월 9일 이후 소규모 재건축, 2022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그 다음에 가로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분양권만 주택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가서 찾아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해한다면 왜 이런 서식을 만들었겠냐가 금방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즉, 잊어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도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표를 만든다면 양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상 경과한 후에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주택의 취득 시기와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기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선취득이죠. 이게 후취득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승계조합원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뭐 소재지는 그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 대상으로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다 중과 대상에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 중과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면적,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지밖에 없겠죠. 이건 없을 것이고요.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 소득 관계. 이건 비과세는 사람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여기 소유자는 아버지인 갑돌이에요. 이 소유자는 을돌이에요. 근데 을돌이가 동일 세대라고 한다면 세대 기준으로 비과세, 과세율을 판정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 여부가 판정이 되겠죠. 소적 관계 표시되겠죠. 근데 이거 동일 세대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발 이거 하지 맙시다. 저는 이거 어디 비읍 들어간 세무서인데 이것 때문에 한 달 고생했어요. 자, 아버님이, 어머님이 거의 1등급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해요. 의식 판단이 없어요. 근데 딸이 대학교 교수예요.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연봉이 억이 넘어요. 근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딸도 집을 갖고 있고 아버지도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왜 과세를 하냐? 딸하고 아버지 엄마는 동일 세대 아니냐? 그래 집이 두 채 따라서 아니 죄송합니다. 저 성차별 아니에요. 예, 여직원이에요. 아 힘들더라고요. 말하면 놓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놓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30세 이상이고 소득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일 세대가 아닌 걸로 판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비과세가 맞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 이 딸이 왜 아버지 엄마와 같이 살게 됐냐? 어머니가 1등급 장애인이다. 아무것도 혼수 불능 상태다. 시집 안 간 딸 입장에서 연봉이 1억씩 넘지만 대학교 교수지만 어머니를 동고봉양할 목적으로 학과급입니다. 물론 10년 혹시 5년 다 먹어버렸어요. 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의 신용카드 쓴 거.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를 따님이 내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쓴 신용카드 내역서, 체크카드 내역서를 전부 출력을 받았어요. 딸이 아파트 관리비 다 내줬어요. 그 다음에 엄마의 관련된 모든 돈은 아버지 카드를 썼었어요. 딸은 자기 카드만 썼어요. 그러면 30세 이상이지 않냐? 소득원이 있지 않느냐? 혼인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거 한 달 걸렸어요. 설명해 주는데요. 아 진짜 힘듭니다. 네, 그런 억지는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취득일, 양도일을 알겠죠? 양도일이라고 한다면 요걸 취득한 때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겠죠. 이 조합원 입주권을요. 양도주택을. 그 다음에 거주기간. 이 양도주택이 만약에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몇 년 살아야 돼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집이 만약에 일상적인 대체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살아야 되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이게 표시가 되겠죠. 사업시행 인가는 뭐예요? 혹이라도 이 주택이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면 요와 관련된 사업시행 기간, 즉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완성일 사이에 취득을 해야 되죠. 그럼 사업시행 알아야겠죠. 관리처분 개인가일. 이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것인지 원조합원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완성일. 만약에 완성 전까지 팔고 3년에 이사가라.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해라. 완성일로부터 3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이사가라. 1년 이상 거주하라면 이 완성일 날짜를 알아야겠죠. 이 완성일은 뭐예요? 사용승일, 임사승일, 시제비조 가장 빠른 날이죠. 양도가액은 만약에 12억이라 문제가 없지만 12억 초과는 뭐예요? 중과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표 하나가 시행령 150조 2의 3항, 4항, 5항을 모두 커버를 해요. 예. 그래서 서식을 안다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체주택입니다. 또 그냥 표로 보죠, 뭐. 자, 봅시다. 대체주택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기존 주택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이거에 분명히 멸실될 거다.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 대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완성일 사이에 취득한 것만 적용해 준다.
단 이 집은 반드시 몇 년 살아라? 1년에선 거주해라. 그 다음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기존 주택이 이 대체주택 취득자가 이 집에 안 살아도 관계없다. 국세청 해석은 아예 삭제 안 해놨을 때다. 예. 해석은 무시됩니다. 관계없다. 그러면 관리처분이 났고 사업시행 계획이나 대체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대체주택을 이렇게 완성일 전까지 팔든지 완성 후 3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이사가라. 3년 이내에 양도해라.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라. 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의 대체주택에 대해서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뭔 이게 글로 읽는 것보다는 표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좋고요. 표로 이해한 다음에 여기 각종 유권 해석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스스로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되면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는 그렇고요. 혹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거나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양도세 관한 한 다 물어보신다는데 지금 물어보면 역적이에요.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제대로는 못 온 것 같아요. 예, 그 스킵한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장 분량을 7시간이면 설명한다는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다 소화시켜라. 예,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운다고 한다면 굳이 글로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수평선에 그림을 그려놓고 점을 찍어라. 마지막 점 찍고 안 찍고는 그녀의 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알아서 쓰시고요. 뭐 질문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혹여 이 책에 혹시 제가 있나요? 있네요. 맨 마지막 쪽에 여기 써놨네요. 이거 붙여놨네요. 예, 여기다 전화하십시오. 예, 전화하시면 제가 아는 거에 최대한 답변해 드릴 거고, 예, 아무튼 고생했고요. 빨리 승진하시고요. 예 없으시면 빨리 애 낳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